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국경 마을에 부모를 잃은 천둥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고 어린 천둥이만 홀로 살아남았지요. 천둥이는 시신들 속에서 울지도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을 지나던 늙은 노인이 어린 천둥이를 발견하였지요. 너는 하늘의 기운을 타고난 게 틀림없구나. 전쟁통에 홀로 살아남은 아이를 노인은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인은 천둥이를 안고 길을 떠났답니다. 말발굽에 처참히 무너진 국토를 바라보며 노인은 애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천둥이를 안고 깊고 깊은 계곡 산자락에 있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은 굶었을 천둥이를 어느 작은 동굴에 넣어 주었지요. 그리고 노인은 동굴 속에 독사 한 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네가 정녕 하늘의 기운을 타고났는지 두고 보자꾸나. 노인은 독사를 동굴 속에 풀어넣고 오두막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자 노인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천둥이 앞에는 독사의 껍질만 남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천둥이가 독사를 잡아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맞았구나. 너는 하늘의 기운을 타고난 아이였어. 노인은 천둥이를 동굴 속에 놔둔 채 뱀이나 쥐 같은 것을 산 채로 동굴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굴 속에는 뱀 가죽이나 쥐뼈 같은 것들이 쌓여가고 있었지요. 이것이 하늘이 정한 너의 운명이다. 그러니 너는 강인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노인은 천둥이에게 하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말을 수시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맹수 같은 사냥 본능을 일깨워주고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천둥이는 7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천둥이는 맨손으로 사슴을 잡거나 여우와 늑대 같은 짐승들까지 잡아오기 시작하였지요. 노인은 그런 천둥이에게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무공을 전수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때 노인은 흑도사라 불리는 전설 같은 조선 제일검이었습니다. 밤에 소리 없이 나타났다, 소리 없이 사라진다 하여 흑도사라 불렸지요. 그런 흑도사가 마을에 나타나는 날에는 부패한 관리들이 하나둘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정과 관에서는 흑도사를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헌데 신출귀몰한 흑도사는 그림자조차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흑도사가 천둥이를 훈련시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도저히 인간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가혹한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천둥아, 오늘은 저쪽 산등선을 넘어가 순놈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아오거라. 알겠습니다, 사부님. 천둥이는 사부님의 지시를 받고 반대편 산등선을 넘었습니다. 그러자 천둥이 냄새를 맡은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천둥이에게 살금살금 접근을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높은 바위 위에서 호랑이는 천둥이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호랑이의 기습을 간파한 천둥이는 몸을 잽싸게 피하며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말았지요.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호랑이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몇 발자국도 걷지 못하고 피칸이 쓰러지고 말았지요. 천둥이는 곧바로 호랑이 가죽을 벗겨 흑도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역시 너는 내 예상대로 맹수보다 발달된 감각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구나. 흑도사는 천둥이에게 검술, 창술, 궁술을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글공부와 병법서 등도 쉬지 않고 가르쳐 주었지요. 그리고 흑도사는 천둥이에게 천국의 언어와 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천둥이는 무공을 연마하며 학식도 풍부하게 쌓아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어느덧 성인이 된 천둥이가 폭포수 아래 좌정을 하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흑도사는 천둥이를 향해 화살을 날렸지요. 그러자 천둥이는 시끄러운 낙수 속에서도 눈을 감고 날아오는 화살을 맨손으로 잡아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흑도사가 한 번에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날려보냈지요. 그러자 천둥이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로 날아오는 화살들을 동시에 잡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잡은 화살을 다시 맨손으로 날려 흑도사 머리 위에 있는 말벌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 경지가 나를 넘어 신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세상 속으로 나가거라. 세상은 혼탁할 대로 혼탁해져 널 기다리고 있느니라.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가면 제가 할 일은 무엇인지요? 그것은 나가보면 알 것이다. 너의 운명이 널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끌 것이니라. 천둥이는 흑도사에게 큰절을 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어려서부터 산속에서 훈련을 받은 천둥이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산을 내려간 천둥이는 배가 고파 첫 번째 마을 작은 주막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막집에 사람은 없고 중년의 여인만 앉아서 울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소? 낯선 사내의 물음에 주모가 눈물을 훔치고 천둥이를 보았습니다. 아, 말도 마소. 도적대들이 들이닥쳐선 가진 돈을 모두 빼앗아 갔소이다.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악착같이 모아둔 돈을 하루아침에 모두 빼앗아 갔단 말이오. 이러니 어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오. 주모는 혼탁해진 세상을 한탄하며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도적들은 어디로 갔소? 반식경 전에 저쪽 산등성이 쪽으로 향했소. 알겠소. 일단 국밥이나 한 그릇 주시오. 주모는 낯선 청년이 배가 고픈 것 같아 국밥을 푸짐하게 퍼주었습니다. 그러자 천둥이는 국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밥값이 얼마요? 그냥 가시오. 이제 도적들 때문에 장사는 더 이상 할 수도 없소. 알겠소. 내 밥값은 반드시 치러주겠소. 천둥이는 주막을 나와 주모가 가르쳐준 산등선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바람을 타고 사람들 냄새가 나는 것이었지요. 천둥이는 사람들 냄새가 나는 곳으로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머지않아 도적대 무리들 수십 명이 눈앞에 들어왔지요. 너희들이 도적대들이로구나. 천둥이 말에 도적대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너는 웬 놈이냐? 우리가 무섭지도 않느냐? 주모에게서 빼앗아간 돈을 이리 내놓거라. 아니 뭐 저런 미친놈이 다 있단 말이냐? 여봐라 저놈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거라. 두목의 말에 도적들 서너 명이 천둥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천둥이는 번개 같은 솜씨로 도적대 서너 명을 기절시키고 말았지요. 아니 어디 저런 놈이 다 있단 말이냐? 여봐라 한꺼번에 모두 덤비거라. 천둥이의 번개 같은 솜씨에 겁먹은 도적대 두목은 한꺼번에 모두 덤비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수십 명의 도적대들이 도끼와 검을 들고 천둥이에게 덤비기 시작하였지요. 천둥이는 검을 뽑지도 않은 채 맨손으로 도적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광석화처럼 손가락 하나로 급소만 찔러도 도적들은 그 자리에서 픽픽 쓰러져 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코프는 짧은 시간도 안 되어 도적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두목마저도 검을 빼어들고 천둥이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러자 두목도 천둥이의 손가락에 급소를 찔려 제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은 어찌 사지가 멀쩡하여 일은 하지 않고 도적질을 한단 말이냐? 우리라고 이 짓을 하고 싶어서 하겠소.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관리들의 횡포가 끝이 없다오. 죽어라고 농사를 지어봐야 관리들이 모두 빼앗아가고 우린 먹고 살 것도 남지가 않소. 그러니 우리도 농사일을 포기하고 살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것이오. 도적대 두목의 말을 들은 천둥이는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졌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처지도 이해는 되었지요. 그렇다고 죄 없는 이들까지 괴롭혀서야 되겠느냐? 내 오늘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허나 추후 또 내게 걸리면 그땐 내 놈들의 목숨을 거둘 것이다. 천둥이는 도적들이 주모에게서 빼앗은 돈을 돌려받아 다시 주막집으로 향했습니다.
빼앗긴 돈을 찾아왔소. 천둥이에게서 돈을 받은 주모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총각이 도적들한테서 돈을 찾아왔단 말이요? 도적들한테서 돈을 훔쳐온 것이요? 허허, 난 이제 밥값은 했으니 이만 가보리다. 천둥이는 주막을 나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거리에는 거지들이 널려 있고 죽은 이들도 길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찌나 참담한지 도저히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고 볼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마을 깊숙이 들어서니 관병들이 여인들 여럿을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어찌 여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오? 내 놈은 웬 놈이냐? 나라 일에 참견 말고 가던 길이나 가거라. 그 여인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이오? 어허, 이놈이 진정 죽고 싶은 것이냐? 이 여인들은 청의 조공으로 바쳐질 여인들이다. 그러니 함부로 나서지 말거라. 아니 어찌 조선의 여인들을 청에 바친단 말이오? 그것까지 내 놈에게 설명을 해야 한단 말이냐? 일단 나라 일이라 하니 천둥이는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천둥이가 마주한 세상은 도적들이 판치고 조정은 여인들을 잡아다가 청에 바치고 있었지요. 아니 어찌하여 세상이 이리도 혼탁하단 말인가? 밤이 깊어지자 천둥이는 복면을 하고 관아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옥사를 지키는 관병들을 귀신 같은 솜씨로 기절시켰지요. 어서 나오시오. 천둥이는 옥사문을 부수고 여인들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입구를 지키는 관병들도 순식간에 기절시켰지요. 그리고 천둥이는 여인들을 데리고 마을을 벗어나 어느 산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요. 그러니 가고 싶은 곳으로들 가시오. 뉘신지는 모르오나 우린 갈 곳이 없소. 집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관병들이 찾아와 우릴 잡아갈 것이요. 그러자 나머지 여인들도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집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말에 천둥이는 무척 난감하기도 하였지요. 그럼 날 따라오시오. 천둥이는 여인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적대 소굴을 찾아갔지요. 그러자 소굴에는 도적대들의 부인들과 자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농사꾼들이 도무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식솔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온 것이었지요. 아니 갑자기 웬 여인들을 데려온 것이오? 이 여인들은 청에 바쳐질 여인들이었다. 허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니 이 여인들을 잠시 동안 잘 좀 보살펴주고 있거라. 청년의 부탁이니 우리가 도와는 주겠소만 차라리 우리들의 두목이 되는 것은 어떻소? 그 실력이면 관병들을 때려 눕히고 관에 가득한 곡식을 불쌍한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이오. 이젠 우리도 식량이 바닥나 며칠밖에 버틸 수가 없소이다. 내 너희들의 두목이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내일 날이 밝거든 관하로 와보거라. 아니 관에는 무슨 일로 오라 하는 것이오? 와보면 아느니라. 천둥이는 옥사에서 빼낸 여인들을 도적대들에게 맡기고 다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말 타고 관하로 달려갔지요. 그러자 관에는 횃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관병들이 죄다 모여 있었습니다. 사라진 여인들 때문에 모두 나와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러자 천둥이는 복면을 하고 말을 탄 채로 관하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관병들이 천둥이를 막아섰지요. 아니 웬 놈이 말 타고 관하로 쳐들어온단 말이냐? 살고 싶으면 길을 트거라. 관병들은 천둥이를 이중삼중으로 애워쌌습니다. 그러자 천둥이는 말에 채찍을 가해 관병들을 뚫고 삿도 앞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검을 휘둘렀는데 삿도의 목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관병들이 우왕좌왕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살고자 하는 자는 당장 무기를 버리고 관하를 떠나거라. 그렇지 않으면 목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도 몇몇의 관병들이 창검을 들고 천둥이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천둥이는 귀신 같은 솜씨로 덤벼드는 관병들의 목을 떨어뜨렸지요.
그러자 놀란 관병들이 무기를 내던지고 걸음하나 살려라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천둥이는 말에서 내려 관에 있는 곡간의 자물쇠를 부셔버렸지요. 그리고 곡간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천둥이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지요. 한편 날이 밝아 도적대들이 관에 들어와 보니 사또와 관병들의 목이 떨어져 있고 관아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곡간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요. 아니 혼자서 관아를 습격했단 말인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던가. 여봐라. 곡간의 곡식을 모두 챙기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거라. 도적들은 관아의 곡식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곡식을 나누어 주었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우리도 살 수 있게 되었어.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줄만 알았지 뭐야. 그러게 말이야. 우린 벌써 며칠째 곡기 구경도 못하고 있었다네. 마을 사람들은 도적들이 풀어준 곡식을 양껏 챙겨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추수할 때까지 밥 굽는 일은 없게 되었지요. 국경 마을부터 거쳐간 천둥이는 백성들의 비참한 실상을 두 눈으로 낱낱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둥이가 거쳐가는 마을마다 관리들은 죽어나고 관아의 곡간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요. 전하, 청에 파견된 정보원들에 의하면 청은 지금 엄청난 수의 대군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갈이옵나이다. 아니 그렇다면 청은 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단 말이더냐?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만약을 위해 대비는 해야 할 듯 하옵나이다. 청이 또 국경을 넘어온다면 정말 큰일이 아니더냐? 전쟁 때문에 아직 백성들의 삶이 온전치가 못하거늘 또다시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정말 큰일이로다. 전하, 청이 요구한 조공을 어서 빨리 바쳐야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아니, 좌상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찌 조선의 여인들을 해마다 수백 명씩이나 바친단 말이오. 그리고 청에 바쳐야 할 조공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진정 모른단 말이오. 아니 그럼 전쟁을 어떻게 막을 것이오? 무슨 수로 대국의 군대를 막아낸단 말이오? 조정에서는 청의 전쟁 준비에 걱정이 무척 많았습니다. 허나 조정에서는 전쟁을 막을 방법도 대안도 전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병조판서는 조용히 임금을 찾아가 독대를 하였습니다. 전하, 청에서도 전쟁을 하려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반드시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특무병들을 파견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세력을 무력화시키면 어떠하실런지요? 그리만 되면 전쟁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옵나이다. 그러다 발각되면 더 큰일이 아니오. 그러니 이 일은 극비리에 추진해야 할 것이옵니다. 병조판서의 말뜻은 내 알아들었소. 허나 만에 하나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질 것이오. 그러니 내 심사숙고해보리다. 병조판서가 돌아가고 임금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조공을 바치느라 백성들의 삶은 비참해졌고 청의 요구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을 고심한 임금은 병조판서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병조판서, 그 일을 쥐도 새도 모르게 할 수는 있는 것이요? 일단 잘 훈련된 최고의 병사들만 모아서 침투를 시키면 승산은 있을 것이옵나이다. 그러니 일이 그릇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철저히 준비를 하겠나이다. 병조판서만 믿겠소. 더 이상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져서는 안 될 것이요. 임금의 승낙을 받은 병조판서는 박 장군을 통해 청으로 침투할 특무병들을 뽑기 시작하였습니다. 헌데 무공은 뛰어나도 청의 말을 할 수 있는 병사가 전혀 없었지요. 박 장군, 이 일은 절대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요. 그러니 청의 말을 완벽히 할 수 있어야 하며 무공 또한 뛰어나야 할 것이요. 지금은 다 갖춘 병사는 없으나 좀 더 신중을 기해 찾아보겠습니다. 박 장군은 청의 말을 할 수 있으며 무공 또한 특출난 병사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군의 명령을 하달하여 가능한 인재들을 추천받기 시작하였지요.
헌데 추천되어 올라오는 병사들 중에는 청의 말을 할 수 있는 병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 장군도 무척 답답해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 장군은 우연히 포구에 들렀다가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 하나가 청상단의 배 위에서 청상단의 무사들을 모두 쓰러뜨리는 것이었지요. 청년의 검을 다루는 실력이 마치 귀신을 보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조선의 여인들을 배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포구를 지키던 조선의 관병들이 그 청년을 잡으려 포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본 박 장군은 부하들과 말 타고 포구로 달려갔지요. 멈추거라. 나는 박동수 장군이다. 이자는 내 수하이니 내가 데려가겠다. 박 장군은 관병들을 물리치고 청년이 구출한 여인과 청년을 데리고 포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숲속에 이르자 박 장군이 말을 하였지요. 자네는 어디 소속인가? 나는 소속이 없소. 그럼 어찌하여 청상단에게서 조선의 여인들을 구출하였는가? 나라에서 못하니 내가 나섰을 뿐이요. 그럼 자네는 무공을 어디서 익혔는가? 나의 스승님은 흑도사요. 스승이 흑도사라는 말에 박 장군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자네 스승이 그 전설 같은 흑도사란 말인가? 그렇소. 옳거니 잘 되었네. 그럼 나와 같이 좀 가볼 데가 있네. 박 장군은 천둥이가 구출한 여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천둥이를 데리고 군영으로 향했습니다. 나라에 중차대한 일이 생겼네. 하여 자네가 시험에 통과하면 특수 임무를 맡길까 하네. 보아하니 청상단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보아 청의 말을 능숙하게 하는 것 같더이다. 그렇소. 흑도사님께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청의 말과 글을 가르쳐 주었소. 그럼 자네가 아주 안성맞춤이네.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시험을 해보겠네. 우선 10명의 장수들과 한번 겨뤄보게나. 그리하여 천둥이는 박 장군 휘하의 10명의 장수들과 겨루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목검으로 겨루었지만 천둥이의 검에 스친 장수들은 순식간에 모두 쓰러지고 말았지요. 전광석화보다 빠른 천둥이의 검을 10명의 장수들이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천둥이의 검이 어찌나 빠른지 눈 깜짝할 사이에 10명의 장수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지요. 하하, 되었네. 내 이렇게 무공이 뛰어난 무사는 처음 보았네 그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시험을 해보겠네. 오늘 밤 자네는 병조판서 대감의 집으로 침투하여 병풍 뒤에 있는 문서를 가지고 나오시게. 그곳은 많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을 것이야. 허나 누구에게도 자네의 모습을 들켜서는 아니 되네. 알겠소. 천둥이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검은 복면을 하고 병판 대감의 집 지붕 위로 사뿐히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고 보초 서는 병사들 뒤로 하고 귀신같이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자고 있는 병판을 지나 병풍 뒤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지붕으로 날아올라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왔지요. 아니, 벌써 문서를 가져온 것이냐? 그래, 널 본 사람은 없더냐? 그렇소. 시험이라 해서 하기는 하였지만 도대체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이요? 박 장군은 병조판서가 찾는 사람을 드디어 찾은 것 같아 무척 흡족하였습니다. 그것은 병판 대감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네. 그러니 내일 날이 밝거든 내게로 오시게. 천둥이는 군영의 막사로 들어가 잠을 자고 아침이 되어 박 장군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날 따라오시게. 그러자 박 장군은 천둥이와 말을 타고 병판 대감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대감께서 찾으시는 인물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 시험을 모두 통과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젯밤 천둥이가 대감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박 장군은 천둥이가 가져온 문서를 병조판서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병조판서는 문서를 펼쳐보았지요. 그래, 이 문서가 맞느니라. 참으로 신출귀몰하구나.
어젯밤 내 방에 누가 다녀간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노라. 하하. 병조 판서는 천둥이를 보고 무척 흡족해 하였습니다. 이제 자네가 시험에 통과하였으니 자네가 할 일을 말해주겠네. 지금 청에서는 엄청난 대군을 모으고 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머지않아 국경을 넘어올 것이라 보고 있다네. 아니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 되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위태롭게 될 것이 자명하지. 그러니 적진에 들어가 전쟁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사전에 제거해야 하는 것이네. 자네가 목숨 걸고 이 일을 꼭 성공해야만 나라의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야. 만약 자네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끝이 나고 말 것이네. 알겠소. 내 목숨 걸고 해보리다. 자네를 도와줄 장수 20명이 이미 대기 중이네. 그럴 필요 없소. 난 혼자가 편하오. 천둥이는 홀로 움직이다 보니 누군가와 같이 뭘 한다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천둥이는 홀로 청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지요. 망망대해를 지나 청으로 들어간 천둥이는 궁에서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점 등에서 전쟁 준비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점에 들어온 관리들 입에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황제께서는 또 전쟁을 하려 하는 것인가? 뭐, 그게 황제의 뜻이겠는가? 몇몇의 대신들이 황제의 귀를 막고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일을 벌이려는 게 아니겠는가? 청 관리들의 이야기를 들은 천둥이는 전쟁을 일으키려는 사람이 황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대신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권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지요. 그리하여 천둥이는 전쟁을 일으키려는 대신들의 뒤를 조용히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왕대신, 손대신, 곽대신 3 가문에 의해서 전쟁이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천둥이는 극비리의 3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화살촉을 각각 수집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3 대신들의 동태를 모두 파악한 천둥이는 곧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3명의 대신들 중 가장 권력이 센 왕대신의 집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지요. 그리고 밤이 되자 천둥이는 왕대신의 집 지붕 위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대신의 장자를 향해 손대신 가문의 화살을 날려보냈지요. 그러자 왕대신의 장자가 그 자리에 쓰러져 목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화살을 날린 솜씨는 정말 귀신도 감탄할 정도였지요. 그러자 손대신 가문의 화살에 장자가 죽은 왕대신 집안은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은 왕대신은 손대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사병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지요. 걸려들었군. 그 모습을 확인한 천둥이는 곧바로 말 타고 달려가 이번에는 손대신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대신의 집 지붕 위로 올라가 이번에는 곽대신 가문의 화살촉을 손대신 장남에게 날렸지요. 그러자 곽대신 가문의 화살촉에 손대신 가문의 장남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손대신도 화가 잔뜩 나 곽대신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사병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지요. 손대신도 걸려들었군. 손대신도 걸려든 것을 확인한 천둥이는 말 타고 이번에는 곽대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곽대신의 지붕 위로 사뿐히 날아올라 왕대신 가문의 화살로 곽대신의 장남을 쏘았지요. 그러자 곽대신의 장남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곽대신의 집안도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나고 말았지요. 천둥이는 마치 형체를 볼 수 없는 귀신 같은 솜씨였습니다. 그리하여 3명의 대신들은 서로 목숨 건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청의 수도가 전쟁터로 변해버린 것이었지요. 청의 최고 권력 가문의 지방길이 사활을 건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세 가문은 쑥대밭이 되었고 결국 황제로 인해 세 가문은 몰락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전쟁을 위해 모였던 천국의 대군이 해체되는 것을 천둥이는 두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조선으로 향했지요. 어서 오시게 천둥이, 자네의 활약을 익히 들었네. 참으로 대단하이. 자, 이럴 게 아니라 어서 병조판서 대감께 인사드리러 가세나. 천둥이는 박 장군과 함께 말 타고 병조판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병조판서는 이미 술상을 거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었지요. 어서 오시게 천둥이, 내 오늘처럼 기쁜 날이 또 있을까 싶네. 하하. 자네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인가? 혼자서 전쟁을 막아내다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구만. 하하. 과찬이시옵니다, 대감. 자, 오늘은 코가 삐뚤어지도록 한번 마셔보세나. 아, 그리고 향이도 들라하라. 잠시 후 아리따운 여인이 사뿐사뿐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지요. 향이야, 어서 인사드리거라. 이 청년이 나라를 구한 사내인이라. 인사드리겠습니다. 향이라 합니다. 반갑소. 나는 천둥이라 하오. 병조판서 대감의 여식 향이를 처음 본 천둥이는 가슴이 무척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빨라지고 있었지요.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자, 어떤가? 내 보기에 두 사람은 천생연분인 듯하다. 하하. 그날 밤 천둥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자 천둥이는 병조판서를 따라 궁 안으로 들어갔지요. 어서 오거라. 자네가 천둥이라는 자인가? 그렇습니다, 주상전하. 참으로 장하도다. 자네가 이 나라 조선을 구했노라. 내 자네에게 어찌 포상을 해주면 좋을꼬? 제겐 포상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상전하. 단지 청의 조공을 위해 억울하게 붙들려가는 조선의 여인들이 불쌍할 따름이옵나이다. 그것은 나에게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도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하고 나라의 힘이 약한 데서 비롯된 일이니라. 그러니 앞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황공하옵나이다, 주상전하. 천둥이는 한양의 대궐 같은 기와집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금이 종사관이 되었지요. 그리고 천둥이의 청으로 임금은 도적대가 된 농민들도 모두 면책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천둥이는 병조판서의 외동딸 향이와 혼례를 올렸지요. 그렇게 천둥이는 가정을 꾸리고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혹한 훈련만 받으며 자란 천둥이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었지요. 그렇게 천둥이는 달콤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임금이 극비리에 천둥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만나고 돌아온 천둥이가 부인에게 말했지요. 이보 부인, 내 잠시 멀리 다녀올 때가 있소. 얼마나 멀리 가시는지요? 또 언제쯤이나 돌아오시는지요? 그건 나도 아직 모르오. 허나 최대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소. 그러니 나 없는 동안 보고 싶다고 울지는 마시오. 내 말 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절대 한눈 팔기 없기요. 알겠소. 내 당신을 두고 절대 한눈 파는 일은 없을 것이오. 그렇게 천둥이는 긴 여정을 위해 배에 올라탔습니다. 임금의 특명을 받은 천둥이는 이번에는 어떤 임무를 받았을까요? 그렇게 천둥이가 탄 배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이자 작가인 로렐 K. 해밀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Why was so much evil pleasant, pretty on the outside like poisoned candy? 왜 그토록 많은 악한 사람이 겉모습은 매력적이고 예쁜 걸까? 마치 독이 든 사탕처럼. 혹자들은 성악설과 성선설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 악을 배우게 된다는 성선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은 악하게 태어나 선을 배운다는 성악설이지요. 어떻게 태어났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악보다는 선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은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선을 위장한 악한 사람을 해밀턴은 독이 든 사탕이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속을 아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 사람의 속을 볼 줄 아는 눈이 살아가면서 꼭 갖춰야 할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